뉴저지 팰리세이드팍 브로드애비뉴 선상에서 어젯밤부터 예고 없는 정전이 발생하면서 인근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4월 26일 뉴욕 한인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취업비자 프로그램 규정의 위반으로 32만 2천 달러에 달하는 납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과 글로리아오 시의원이 올해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소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올해 추석 대잔치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브로드애비뉴 선상에서 어젯밤부터 예고 없는 정전이 발생하면서 인근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PSENG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복구 시간을 알 수 없어 상가 대부분이 오늘 하루 영업을 망쳤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상권인 팰리세이드팍 브로드애비뉴 선상이 정전으로 한인 상권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어젯밤 11시경부터 불안정하던 전원 공급이 오늘 새벽 3시경부터 완전히 끊어져 하루 종일 정전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전의 원인은 인근 타운인 리치필드에 있는 지하 변압기가 폭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인 상인들은 오늘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못했으며 전기 공급이 재개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반부터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정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안타깝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죠, 저희들은.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팀들한테 물어봤는데 내일경이나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우리가 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PSENG는 팰리세이드팍과 리치필드 약 400여 가구와 상가가 정전 상태이며 오늘 밤 11시쯤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어제 저녁 뉴욕 한인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회장 선거는 4월 26일에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4월 26일에 실시됩니다.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저녁 뉴욕 한인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회장 탄핵과 선거 무효 결정에 따른 재선거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등록 서류를 교부하고 17일까지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18일부터 20일까지는 입후보자 서류 심사를 거치고 21일 기호 추첨, 그리고 22일에서 24일 사이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25일에는 후보자 연설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연설회 다음 날인 26일에 실시합니다. 후보자 공탁금은 6만에서 7만 달러 선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하세종 전 롱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위원으로 추가 임명했으며 이해남 미 동부 해병대 전후 회장은 위원에서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초의 뉴욕 한인회장 탄핵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민승기 회장이 이번에는 취업 비자 프로그램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민 회장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취업 비자 프로그램 규정의 위반으로 32만 2천 달러에 달하는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동부가 민승기 회장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수입업체 어메이징 애플과 스페이스 에이지에 대해 32만 2천여 달러에 달하는 체불임금 지급과 벌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두 업체가 H-1B 비자를 스폰서해준 5명의 직원에게 정부가 정한 적정 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메이징 애플은 3명에게 총 25만 4,753달러, 스페이스 에이지는 2명에게 총 5만 4,841달러의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12,500달러의 벌금과 향후 24개월간 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 회장은 실제 임금은 시간당 15달러였지만 변호사가 적정 임금을 맞추기 위해 38달러로 서류를 작성했다며 당시에는 적정 임금이 무엇인지 몰랐고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지만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1월쯤부터 1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고 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과 글로리아오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올해 민주당 후보 명단에는 한인 후보자도 있는 만큼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민주당이 올해 시의원 후보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오후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조셉 페리시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과 글로리아 오 시의원 등의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후보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시의원 후보로 나선 후보는 칼 지마토르 씨와 엘렌 박 씨입니다. 특히 이번에 후보로 나선 엘렌 박 씨는 한인 1.5세 변호사로서 글로리아 오 현 시의원과 함께 한인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거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엘렌 박 후보는 8살과 6살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잉그루드 클립스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가 애들이 있으니까요. 8살, 6살, 3학년 유치원 애들이 있으니까 교육대체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애들 도와주고 교육 쪽으로 애들 돼서 하고 싶습니다. 글로리아 오 시의원은 잉그루드 클립스의 한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와의 소통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엘렌 박 후보의 쾌활한 성격이 두 커뮤니티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hen we were looking for a candidat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he came to my mind right away, and I know that she's not only friendly with the folks in the Korean community, but she has friends in the mainstream community as well. 한편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에는 박명근 뉴저지 경제인협회장이 공화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져 11월 선거에서 한인 시의원 탄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매년 한인 사회를 포함한 지역사회 큰 잔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석 대잔치가 올해는 9월 25일부터 치러집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버겐 카운티 공원국을 방문하고 추석 잔치의 개최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한인회는 8일 버겐 카운티 공원국을 찾아 올해 추석잔치 개최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됐던 지난해 추석잔치 인건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까지 $4,600를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추후 나눠서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26대 한인회 집행부는 경찰 인건비 지출을 전년 기준으로 $4,600로 책정했지만 공원국에서 경찰 오버타임 비용 등을 반영한 $12,900를 청구하면서 이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달 새롭게 출범할 27대 한인회 집행부 측은 공원국 담당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26대 집행부가 책정한 $4,600를 일단 지불하고 나머지는 26대와 27대 집행부가 합의를 거쳐 공동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잔치 운영은 예전처럼 한인회가 주관하고 카운티 공원국도 한인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추석잔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신건강이 플러싱 일환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식의 중요성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신건강이 플러싱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플러싱에 위치한 효신 장로교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어제 행사에는 150여 명의 노인들이 참석해 건강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세미나 연설자로 참석한 김수경 식품기술사는 대부분의 미주동포들이 바쁜 일상에 쫓겨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식은 생명력이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밝힌 김수경 기술사는 특히 연세가 있는 사람일수록 생명력이 깃든 음식을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며 영신건강의 로얄 파워 생식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그 생명력 있는 생식을 먹게 되면 그래서 그 영신건강에 있는 그 로얄 파워 생식이 그렇게 생명력 있는 생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인네들이 먹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그 건강하게 피를 좋게 만드는 원료로서 제공이 됩니다. 생식의 효과를 설명한 김수경 식품기술사는 이외에도 차가운 물은 가급적 피하고 주기적으로 집안을 환기시켜주는 것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 용의자를 또 총격 사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도망치던 흑인 용의자를 향해 백인 경관이 무려 8발의 총격을 가했는데요. 사건 정황까지 조작해서 보고했던 백인 경관은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 찰스턴시의 백인 경관 마이클 슬레이거가 흑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스 서메이 노스 찰스턴 시장은 4일 발생한 사건의 영상물을 판독한 결과 경관이 도망치는 흑인 용의자 월터 스캇에게 총을 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슬레이거 경관은 미등이 파손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스캇을 검문했고 둘은 실랑이를 벌이다 갑자기 스캇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슬레이거 경관은 곧바로 스캇의 등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고 스캇은 10걸음도 되기 전에 쓰러졌습니다. 슬레이거 경관은 보고서에서 용의자가 전기 충격기를 빼앗아 달아나 총을 쏜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에서 스캇은 비무장 상태였고 쓰러진 용의자에 대한 응급 조치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쓰러진 스캇 주변에 일부러 전기 충격기로 보이는 물건을 떨어뜨리는 장면도 포착되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미국 당국도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중국 제외공간 등을 통해 임산부들의 비자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영구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A 투데이는 원정 출산 중개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중국 현지 보도를 통해 미 국무부가 중국 등 제외공간들을 통해 원정 출산 임산부에 대한 비자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국무부가 중국 주재 제외공간들에서 임산부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비자 발급 취소 통보를 받는 임산부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신청한 임산부가 방문 목적을 거짓으로 밝힐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자 발급을 영구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원정 출산으로 자녀에게 시민권을 받게 해주려는 중국인 임산부들은 갈수록 늘고 있어 원정 출산 관련 중개업체는 날로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 소재의 한 원정 출산 중개업체 측은 원정 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들이 날로 늘고 있다며 해당 업체와 연계를 맺은 LA 산후조리원에만 60여 명의 임산부들이 출산을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의 사랑의 자물쇠, 뉴요커뿐만 아니라 뉴욕을 찾는 수많은 연인들의 로맨틱한 의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지만 뉴욕시 당국은 정작 매년 불어나는 자물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트위터에 노러브락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지난 6일 제거한 자물쇠 450여 개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날 떼어난 자물쇠는 무게만 75파운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과 뉴욕 시민들은 사랑의 징표로 이름이 새겨진 자물쇠를 브루클린 브릿지에 매달고 열쇠는 이스트 리버에 버려왔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교통국은 관광객과 운전자들의 안전에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물쇠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5,600여 개의 자물쇠가 제거됐습니다. 교통국은 제거한 자물쇠를 모두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북쪽에서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이던 용의자 3명과 경찰의 추격전이 결국 한인타운까지 이어졌습니다. LAPD가 인근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고 2명을 체포했지만 1명은 도주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700블락아웃 노스베랜더의 가정집에 3명의 무장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긴급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한인타운으로 도주했습니다. 한인타운으로 들어온 용의자들은 총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경찰은 이들이 달아난 인근 지역을 수색해 총기류와 범행에 이용됐던 차량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3명의 용의자 중 2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LAPD는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20대의 히스패닉 남성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He's wearing a green and blue plaid shirt and black pants, and that's short hair, short cropped hair. 경찰은 아이롤로와 아드모어에 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K9 경찰견을 동원해 수사에 나섰으나 나머지 한 명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가 무기를 소지할 수도 있다고 전하며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We were able to find 2 weapons. Don't know if he is still armed. A lot of times when they run from the police, sometimes they drop the weapons and keep running. Whether he's armed at this point, I don't know. But once we identify him, he'll be treated as an armed and dangerous suspect. 최근 들어 한인타운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LAPD 치안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인근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서는 복권 당첨자의 신원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복권 구매를 늘리려는 복권 회사들의 상술인데요. 당첨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도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복권 회사가 당첨자를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Let's hear it for the sole winner of the $326 million Mega Millions jackpot. 수천억 원의 횡재를 한 노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And I saw the first 5 numbers, so I immediately knew we won $1 million. 이처럼 복권 당첨자가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이유는 미국 대부분의 주가 복권 당첨자의 이름과 사는 곳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해 실제로 행운아가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줘야만 복권이 잘 팔릴 수 있다는 복권 회사들의 영업 전략이 법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원 공개로 인한 범죄도 심각합니다. 도리스 무어라는 여성은 300억 원 복권에 당첨된 한 남성에게 금융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당첨금을 빼돌리고 남성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he jury handed down their verdict. Moore is guilty. Dee Dee Moore will spend the rest of her life in prison. 이처럼 부작용이 잇따르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에서는 복권 당첨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복권 추첨일로부터 석 달간 신원 공개를 유보해 당첨자가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을 주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당첨금의 일부를 기부하면 신원을 숨겨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브루클린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의 재단장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공원국은 브루클린 브릿지로 이어지는 브루클린 하이츠 인근 공원을 재조성하는 브루클린 스트랜드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공원 주변에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도 설치해 보행자 친환경 공간으로 재단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브루클린 전쟁기념관과 한국전 기념공원도 재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국립도서관의 토요일 개관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퀸즈 국립도서관은 최근 이사회에서 내년 회계연도 예산을 1억 4,240만 달러로 책정했다며 시정부에 추가로 1,810만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65개 본관의 토요일 개관 재개와 신간도서 12만 권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25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의 10대 한인들이 연쇄 차량 내 물품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포트리 경찰은 18세 정모군 등 한인 청소년 2명이 7일 오전 4시쯤 포트리 포레스트 로드 일대에서 5대의 차량을 털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부는 보석금 15,000달러가 책정된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됐고 나머지 17세 용의자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일단 부모에게 인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JFK 국제공항 검색대에 벌어지는 동전이 4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미 전역 공항 검색대에서 수거된 동전이 7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은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의 공항 검색대에서 모아진 동전이 총 67만 5천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된 동전들은 각 공항의 운영 예산에 포함되고 시설 개발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가끔씩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지만 기온은 대폭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가 우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